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와이즈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고양 소노 대 창원 LG. 소노는 올 시즌 들어 공격에서 꾸준히 활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으로 시즌 평균 득점은 리그 평균보다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다. 특히 최근 경기들에서는 페이스를 유지하면서도 공격 리바운드와 세컨드 찬스를 통해 다득점을 시도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수비단에서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있으며 상대의 외곽 수비 시회전 속도와 대인 방어에서의 집중력 저하가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에서의 득점 흐름은 리그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홈 경기에서는 슛 선택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공격 리바운드 비율이 향상되면서 세컨드 찬스 득점이 증가했고 이를 바탕으로 홈코트에서는 경기 주도권을 초반에 잡으려는 의지가 뚜렷하다. 반면 수비에서는 미스매치 상황에서의 대처가 완벽하지 않아 상대의 가드진의 돌파를 허용하는 장면이 잦다. 이러한 불안한 수비 구조를 감안하면 경기 전체의 리듬을 낮추고 페이스를 조절해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즉, 공격은 볼륨 중심으로 흘러가되 전체 속도는 느린 페이스로 귀결될 여지가 크다. 이는 점수 생산력의 폭발보다 효율적 완결성에 초점을 맞춘 양상이다. LG는 이번 시즌 리그 최상위 수준의 수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대의 야투 성공률을 꾸준히 억제하는 데 성공해왔다. 시즌 평균 실점이 리그 최저권에 속하고 있으며 리바운드 경쟁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비 리바운드 비중이 높아 턴오버 이후 속공 전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일정상 원정 백투백이라는 체력적 부담이 더해지면서 공격의 리듬이 평소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전 경기에서 눈에 띄게 낮은 득점을 기록했다는 점은 공격 효율 측면에서의 일시적 하락을 시사한다. 이로 인해 2점대 중거리 시도와 외곽 슛에서 정밀도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곧 경기 총득점에도 최대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LG는 조직적인 수비 로테이션을 통해 상대의 빠른 공격 전개를 차단하며 후반부로 갈수록 상대의 피로를 유도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팀이다. 한편 최근 양준석의 컨디션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은 LG의 공격 전개에서 잠시 흔들림을 줄 수 있으나 시즌 전반에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되고 있어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LG의 경기 운영은 속공보다 세트플레이 중심이며 이 때문에 전체 페이스가 빠르게 오르지 않고 비교적 차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리그 평균보다 낮은 득점 양상으로 이어지기 쉽다. 두 팀의 최근 경기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격 효율은 일정 수준 유지되겠으나 기복이 큰 외곽 성공률과 체력 소모로 인한 피로 누적이 경기 전체의 득점량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소노는 홈에서 적극적인 오펜스 리바운드로 점수 생산을 이어가겠지만 LG의 강한 수비 리바운드와 세트 디펜스 조직력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 반대로 LG는 수비에서 유기적 전환 능력으로 실점 억제에 주력하겠고 공격에서는 리듬 저하 속에서도 효율적인 하프코트 전개로 꾸준히 점수를 쌓아갈 전망이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느린 페이스로 진행되며 양팀 모두 수비 집중력을 앞세워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경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적으로는 언더 양상 속 소노의 6점 차 이상 패배를 예상한다. 두 번째 경기, 부산 KCC 대 안양정관장. 부산 KCC는 시즌 초반 탄탄한 전력 운용을 바탕으로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해왔으나 중반 들어 수비 효율 저하와 주전 전력 이탈의 여파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리그 평균 대비 빠른 페이스를 유지하는 팀 성향상 득실 편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 10경기에서 경기당 78점대의 득점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80점대 이상의 실점을 허용하면서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기울었다. 팀 공격의 구조는 외곽 의존도가 높고 리바운드 경쟁에서는 체격 우위를 갖춘 상대에게 다소 밀리는 장면이 잦았다. 다만 부상으로 이탈했던 최준용이 복귀함으로써 윙커버 범위가 넓어지고 빠른 전환 속 공격 전개에 활력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는 시즌 평균 9.8점, 4.4 리바운드, 2.6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공수 양면 모두에서 안정감을 주는 자원으로 꼽힌다. 반면 송교창은 부상으로 결장해 여전히 포워드 라인 깊이가 얕고 이호연 또한 허리 부상으로 로테이션에서 빠져있어 가드 라인 운영에 부담이 남아있다. 특히 송교창의 결장은 시즌 평균 10.4점, 4.7 리바운드, 35%의 3점 성공률을 고려할 때 전술적인 타격이 분명하다. 홈 구장에서 공격 효율이 약간 개선되는 경향은 있으나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경우 상대 외국인 선수에게 인사이드에서 크게 실점하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다. 안양 정관장은 리그 전반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수비 농구를 전개하는 팀으로 평가된다. 팀 페이스는 느리지만 조직적인 팀 수비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 운영이 돋보이며 시즌 평균 실점이 70점 초반에 불과할 정도로 압박 수비의 강도가 높다. 특히 턴오버 억제, 수비 리바운드, 도움 수비 회전 속도 등 4팩터 지표 대부분이 리그 상위에 위치해 있고 이는 수비 후 속공보다는 세트 오펜스 중심의 안정적인 득점 구조로 이어진다. 최근 몇 경기에서 갑작스러운 대패가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꾸준히 상대의 공격을 제어해왔다. 무릎 통증으로 잠시 결장했던 조니 오브라이언트가 복귀하면서 공격의 무게 중심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그는 리그 정상급 외국인 선수로서 인사이드 득점과 리바운드, 미드레인지 공격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 복귀는 팀의 공격 효율 향상뿐 아니라 수비 로테이션의 안정화에도 직결되며 국내 선수들이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면서도 공격 부담을 분담할 수 있게 만들었다. 실제로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수비 밸런스를 잃지 않고 평균적인 점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페이스 조절을 통해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는 전술적 완성도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양 팀의 최근 맞대결 흐름은 모두 안양 정관장의 승리로 귀결되었으며 경기 내용에서도 수비 농구의 흐름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정관장은 리바운드와 턴오버 관리에서 우위에 서며 경기 주도권을 잡았고 KCC는 외곽슛 선택이 불안정해 흐름을 유지하지 못했다. 다만 이번 경기는 최준용의 복귀로 인해 KCC가 수비 조직을 재정비할 여지가 있고 홈에서의 에너지 레벨 또한 조금 상승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정관장의 수비 구조는 여전히 견고하며 오브라이언트 복귀 이후 공격 효율마저 회복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전력이 안정된 쪽은 정관장이다. 경기 페이스는 빠르지 않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양팀 모두 최근 득점 기대치가 높지 않아 점수는 크게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관장이 수비 농구를 통해 경기 흐름을 통제하며 승리를 거두되 KCC의 홈 어드밴티지 덕에 경기 후반까지 팽팽한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기는 수비 중심의 리듬이 유지되는 언더 양상 속 부산 KCC의 5점 차 이내 패배를 예상한다. 세 번째 경기, 수원 KT 대 서울 SK. 수원 KT는 최근 홈 경기에서 점차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시즌 초반 불안했던 공격 효율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며 특히 직전 경기에서는 안양 정관장을 상대로 조직적인 수비와 리바운드 집중력을 통해 확실한 승리를 거두었다. 팀의 골 및 수비가 하윤기의 복귀 이후 안정되면서 수비 로테이션도 자연스럽게 되살아난 점이 긍정적이다. 하윤기는 이번 시즌 평균 8.4득점, 6.1리바운드, 1.1블록을 기록하며 골밑에서 존재감을 더하고 있고 이러한 활약이 최근 들어 팀 전반의 실점 억제력으로 이어졌다. 수원 KT의 홈 평균 득점이 시즌 전체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은 홈코트에 대한 자신감을 방증한다. 다만 여전히 야투 감각의 기복이 심하고 3점 성공률이 낮아 공격 템포가 끊기는 시간이 많다는 점은 불안 요소로 남는다. 그러나 수비 안정 속도와 하프코트 공격 루트의 다양화는 점차 개선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 상대의 강한 압박을 상쇄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서울 SK는 이번 시즌 전반적으로 공수 균형이 잘 잡힌 팀으로 최근 10경기에서도 공격 수비 지표 모두 리그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3점 시도 비율과 성공률 모두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빠른 볼 순환과 외곽 득점에 기반한 다층 공격 구조가 돋보인다. 특히 전술의 중심인 가드진의 활동량과 전방 압박이 팀 전체 수비의 리듬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직전 경기에서 창원 LG를 상대로 강도 높은 수비전을 펼치며 승리한 직후 곧바로 원정 백투백 일정에 들어가는 점이 변수로 지목된다. 주요 가드진의 부상이 이어지며 로테이션 폭이 좁아졌고 체력 소모가 누적된 상황이다. SK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평균 77점대 득점과 76점대 실점을 기록 중으로 홈에 비해 득점 효율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일정적 부담과 로스터 피로를 고려하면 전력 격차에도 불구하고 경기 후반부에서 활동량 감소로 인한 공간 허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종합적으로 이번 맞대결은 시즌 전체 흐름상 서울 SK가 근소하게 앞서 있으나 수원 KT가 홈에서 보여주는 집중력과 수비력의 상승세를 감안하면 경기 양상은 팽팽할 가능성이 크다. SK의 빠른 외곽 공격과 KT의 하프코트형 수비 전환이 맞서는 구도가 될 전망이며 경기 페이스는 리그 평균 수준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득점 총량 면에서 양팀 모두 최근 공격 효율을 고려할 때 일정한 득점 간접 상승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전반적인 경기 리듬도 비교적 빠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수원 KT는 전반적으로 상대 수비의 압박을 받더라도 이지선다 공격 루트 확보를 통한 효율 개선이 기대되며 SK 역시 경험 많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안정된 득점 루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 후반 체력 부침이 예상되는 SK가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릴 시 한때 경기의 주도권이 KT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로 이번 경기는 전체적으로 공방전의 흐름이 이어지는 오버 양상 속 수원 KT의 5점 차 이내 패배를 예상한다. 네 번째 경기, 타오유안 파이러츠 대 마카오 블랙베어스. 타오유안 파이러츠는 이번 시즌 들어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가장 안정적으로 맞춰가고 있는 팀 중 하나로 평가된다. 최근 5경기에서 평균 98점을 올리며 활발한 득점 생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는 외곽 성공률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공격 효율은 리그 상위권에 속하는 수치를 기록하며 전체적인 팀 조직력에서도 점점 더 완성도를 높여가는 양상을 보인다. 브라운과 아르티노를 중심으로 한 인사이드 라인은 상대의 수비를 흔들며 공격 루트의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의 존재감은 단순한 포스트 득점뿐 아니라 리바운드 경합에서의 우위를 통한 세컨 찬스 획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수비면에서도 타우야는 효율적인 로테이션과 전환 방어를 통해 상대의 공격의 리듬을 끊어내며 최근 경기에서 실점을 꾸준히 줄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팀의 디펜스 레이팅이 그 성과를 증명하듯 경기 운영의 중심을 이끌고 있는 내외곽 밸런스가 돋보인다. 이에 맞서는 마카오 블랙베어스는 속공과 백코트 중심의 공격 전개로 유명하다. 창피와 셰클포드의 빠른 트랜지션과 개인 득점 능력은 상대의 수비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지만 수비 조직력의 불안정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평균 90득점, 94실점을 기록하며 공격력 대비 수비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팀의 페이스가 빠른 만큼 실점이 늘어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세트 플레이 완성도도 아직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다만 최근 부상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트레비온 그레이엄이 정상적으로 출전할 경우 팀의 공격 효율이 눈에 띄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는 시즌 평균 15.8득점과 5.2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변칙적인 스윙맨 역할로 팀에 큰 에너지를 불어넣는 선수다. 그의 투입 여부가 최종 결과에 미세한 변화를 줄 수 있으나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서는 타우이안의 조직적 수비가 마카오의 한축 공격을 충분히 제어할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보아 이 경기는 빠른 템포 속에서도 수비와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타우이안이 조금 더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마카오는 특유의 공격 패턴으로 중반 이후 접전을 유도하겠지만 타우이안의 꾸준한 외곽 지원과 인사이드 볼 배급이 밸런스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초반부터 리듬을 찾은 타우이안이 수비 중심의 경기 운영으로 상대의 연속 득점을 제한하면서 안정적인 리드 상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두 팀 모두 속공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수비 완성도에서 분명한 격차가 존재하며 중후반의 경기 흐름에서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의 전체 득점은 리그 평균 수준을 약간 밑도는 흐름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며 득점보다는 수비 효율이 승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언더 양상 속 타우이안 파이러츠의 승리와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신한은행 대 우리은행.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경기는 신한은행이 홈에서 리그 상위권인 우리은행을 맞이하는 일정이다. 신한은행은 시즌 초반 경기력 기복이 존재하지만 홈에서는 상대적으로 득점력 회복이 뚜렷하다. 평균 득점이 원정보다 약 7점 높게 나타나며 속공과 전환 공격에서의 시도 비율이 상승한다. 다만 백투백 일정에 따른 피로 누적이 명확히 존재하고 특히 전날 치른 BNK전에서 4쿼터 집중력이 다소 떨어지며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체력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나 홈 관중의 응원 속에서 초반 흐름을 빠르게 가져가려는 시도가 예상된다. 공격 효율은 리그 평균 대비 다소 낮으나 상대적으로 빠른 페이스를 통해 공격 기회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수비 전환 속도와 리바운드 집중력이 경기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우리은행은 이틀 전 KB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체력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원정 경기에 돌입해 경기 운영 측면에서 차분함이 돋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즌 득점 효율은 다소 낮지만 꾸준한 조직력과 수비 효율이 리그 정상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상대의 하프코트 공격 전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외곽 수비에서도 견고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원정 득점력 자체는 리그 평균과 유사하나 경기 후반에 접어들수록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하는 능력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직접 맞대결에서 대승을 거둔 경험도 상대적으로 심리적 우위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날 경기에서 공격 효율보다는 수비 중심의 경기 운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득점보다는 실점 억제가 승부의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신한은행은 홈에서 페이스를 높이며 초반 기세를 잡으려 하겠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적 한계가 드러날 여지가 있다. 우리은행은 안정적인 수비 균형을 기반으로 꾸준히 점수를 쌓는 패턴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전체적으로는 리그 평균보다 낮은 득점의 흐름이 예상된다. 두 팀 모두 공격 효율이 뚜렷하게 앞서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 양상은 수비 중심의 조심스러운 흐름 속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기에서는 특별한 집중력 붕괴 없이 근소한 점수 차에 승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신한은행이 홈의 이점을 바탕으로 후반까지 접전을 이어가겠으나 결국 우리은행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전망이다. 언더 양상 속 신한은행의 5점 차 이내 패배를 예상한다. 7번째 경기 한국도로공사 대 IBK기업은행.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홈 7연전에서 전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종민 감독이 통산 최다승 단독 1위에 도전하는 경기로 선수단의 집중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모마와 타나차, 강소희가 주축으로 공격 전개를 이끌며 리시브와 디그의 정확도 역시 리그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3경기 모두 풀세트 접전이 이어지며 체력적 부담이 누적된 점은 불안 요소로 꼽힌다. 부상에서 복귀하는 배우나는 어깨 보호대를 착용한 채 출전 준비를 마쳤으나 블로킹 타이밍의 미세한 감각 조정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홈 경기에서의 강한 집중력과 라인 간의 짜임새 있는 호흡으로 볼 때 팀 전체 전력 유지에는 큰 문제 없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소희의 공격 전환 타이밍과 모마의 강한 스윙은 여전히 상대의 블로킹을 위협할 수 있는 전력이며 수비 라인에서도 주전 리베로 중심의 포지션 밸런스가 잘 유지되고 있다. 김종민 감독 특유의 교체 타이밍과 경기 흐름 관리 또한 장기전 양상에서 강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IBK기업은행은 여우현 감독 대행 체제 전환 이후 확연히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4연승 과정에서 세트 운영의 안정감이 높아지고 팀 전반의 디그 효율이 향상되며 수비 중심의 경기 패턴이 뚜렷해졌다. 김하경 세터가 아직 완벽한 몸 상태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출전이 예상되며 그가 투입된다면 템포 조절과 중앙 공격 전개에서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전 공격진의 컨디션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서브 성공률 상승으로 경기 초반부터 상대의 리시브를 흔드는 장면이 늘고 있다. 또한 여우현 감독 대행의 관리 아래 경기 내 소통이 부드러워지고 세트 후반부 집중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어 있다. 현재 팀 분위기는 긍정적 흐름 속에서 완전히 새로 정비된 형태라 말할 수 있으며 기존의 수세적 운영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공격 시도 빈도도 점차 늘고 있다. 결장자는 없으며 팀 전체의 체력 밸런스 또한 안정적이다. 핵심적인 과제는 도로공사의 다양한 공격 루트에 대한 수비 라인 정렬과 순간적인 블로킹 대처인데 최근 강화된 리시브 체계와 세터 중심의 후방 조율이 이를 어느 정도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 IBK는 이번 경기에서도 장기 랠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며 상대의 체력을 소모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기는 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위권 팀과 상승세를 탄 중위권 팀이 맞붙는 올 시즌 주요 분수령 경기로 평가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넓은 공격 전개와 높이에서 앞서 있으며 홈코트의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초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IBK기업은행은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끈질긴 수비 전개와 세트 종반의 집중력 강화를 통해 밀리지 않는 흐름을 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팀 모두 수비 조직이 탄탄하고 범실이 적은 편이기에 경기 흐름은 길어진 랠리와 세트 단위 접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도로공사는 모마를 앞세운 강한 공격으로 상대의 블로커를 흔들며 중앙과 측면을 모두 활용하는 입체적인 전개를 시도할 것이다. 반면 IBK는 수비 안정과 경기 내 리듬 전환으로 상대의 공격 속도를 늦추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후반 체력 유지와 집중력 싸움이 승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최종적으로는 도로공사가 홈의 이점을 살려 근소하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나 IBK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오버 양상 속 한국도로공사의 승리와 핸디캡 패배를 예상한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